계신 정재용 배우님을 점프하고 강봉성 배우님을 먼저 잠깐 질문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정재용 배우님께 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강봉성 배우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연정의 동생 역을 맡으셨죠. 희철 맞죠? 희철 역을 희철이 맞습니다. 네네 희철 역을 맡으셨는데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12년도에 앞서서 또 말씀드렸던 단편 영화 정 감독님의 단편 영화 여름 기류라는 영화에서 같이 작업을 하시고 출연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출연을 결심한 계기 중에 그 여름 기류라는 단편 작업을 같이 한 것이 이게 또 다르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제 생각이 맞나요? 없진 않은데 맞진 않습니다. 네. 우선은 그 승민이 형이 대본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네. 희철력이 엄청 매력적이게 느껴졌고요. 네, 그래서 분량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배우로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또 승민이 형이 여러 번 계속 저를 재차 오디션을 보면서 확인을 하셨어요. 이게 맞는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좀 불안감을 느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작업했습니다. 네. 그 앞서서 계속 단편 작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계속 단편 작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 감독님과 이 여름 기류에서는 한 여름에 두 남자가 뜻밖의 장소에서 모이게 되죠. 어떻게 서로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는데 이 둘은 각자의 상처가 있는 두 남자였고 근데 그때 맡은 역할이 제 기억으로 좀 의문스럽게 한 공간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탈영을 했던 거죠. 네, 탈영병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탈영을 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총을 들었어요. 그 총을 든 희철의 역이죠. 네. 네. 여름 기류를 예전에 봤던 저로서는 두 인물이 좀 다른 인물이 아니고 같은 인물로 개인적으로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정 감독님이 쓰셨고 연출을 같이 진행을 하셨고 또 같은 배우가 와서 연기를 한다는 거는 아마도 이거는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서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진행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 감독님하고 혹시 네. 영화 작업을 앞서서 서로 뭐 프리 미팅을 할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 뭐 지금 질문에 좀 답변드리면 가장 중요했던 건 그때도 반삭을 했고요. 이거 찍을 때도 머리를 빡빡 밀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 전에 저한테 아주 간곡히 감독님께서 부탁을 하셨고 아마 여기 여름 기류를 보신 관객분들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없으셔서 뭔가 공통점을 좀 나열하는 있을 수도 있죠.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죠. 네. 막 감독님과 작업하면서 여름 기류를 특별히 꺼내거나 그러진 않았고 뭔가 이 영화는 이 영화 안에서 계속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인물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여름 기류에서의 탈영병 역할도 엄청나게 감정을 쏟아붓는 예, 맞습니다. 역이었고 예. 여기서의 희철 역도 좀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다른 지점은 이 역과 이 역의 다른 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사람을 죽인다는 어떤 지점이죠. 큰 행위죠. 예, 아무래도 저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거를 죽이는 그 과정이 엄청 그 단편적으로만 드러나면 이 인물이 엄청 그 플랫하게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감정을 촘촘히 쌓아가야 할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형이랑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름 기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탈영병이고 개인의 일이니까 뭔가 자기 혼자 죄책감으로 쌓이고 어떤 그렇게 해결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니까 아무튼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해 보면서 찾아갔던 것 같아요. 아마 감봉성 배우님이 맡은 희철 역은 대단히 좀 여름 기류와는 다르게 복합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죠. 피해자로 처음엔 접근했다가 나중에 또 가해자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민식 역을 맡은 정재용 배우님 나와 계신데요. 현우의 또 관계가 현우의 못된 형으로 등장을 하죠. 정재용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속 무슨 단편 작업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데 그거 넘어가시죠. 바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아, 네. 네, 네. 저는 피해자 가해자를 떠나서 네. 어떤 희철이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거를 좀 관객 여러분들께 좀 제가 연기하면서 제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아니라 좀 그게 섞여 있는 예, 그런 느낌의 좀 희철이라는 인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닿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연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재훈 의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같이 작업을 하셨던 건우와 덴마크라는 단편에서는 죽은 건우 역을 맡으셨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죽은 민식 역을 맡으셨어요. 네네. 또 앞서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피해자이면서 그러니까 민식 역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죠. 네. 저는 그 민식이라는 캐릭터를 물론 짧게나밖에 볼 수 없었지만 그 역을 보는데 되게 개인적으로 첫 인상이 이게 멋있는 인물이라는 멋있는 남자라는 걸 느꼈어요. 좀 정재훈 배우님이 이 민식이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읽어보고 받아들였을 때 좀 어떻게 다가왔나요? 정재훈 배우님께. 저는 사실 민식이가 그 총으로 쏘여서 죽은 네. 일을 당한 게 제가 괴롭혀서 네. 좀 그렇게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감독님과 얘기하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런 캐릭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저도 현장에서도 저도 모르게 좀 과격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감독님이 다 제재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저런 민식이라는 캐릭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영화를 보면서 그냥 못된 형이다. 제가 네. 소개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못된 형이지만 또 마지막에는 되게 멋있는 남자구나라고 느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동생과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마지막에 바닷가 가서 서로 바다를 앞에 두고 짧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거기에서 민식이 뭐 아빠 생각나지 않냐? 이런 대사를 해요. 근데 물론 뭐 편집이 돼서 앞뒤 전후 관계가 좀 생략됐을 수도 있는데 이 대사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다, 뭐가 없다라는 지점을 느꼈거든요. 그냥 관객으로서 좀 혹시 이 대사에 대해서 뭐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느꼈던 지점들이 있을까요? 좀 질문이 얼토당토하기도 한데 두 개 다 없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라는 그 대사에서 얘기한 것도 없고요. 네. 저도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대사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우와 동생과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서 엮여 있는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부재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뭐 마치 이런 걸 보고 싶지 않냐 이런 건데 그 부분이 영화가 흘러가는 도중에 되게 멋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동생과의 대화를 진행될 때 되게 멋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느껴져서 네네네. 네, 그런 질문을 그냥 제가 멋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우가 이제 그냥 바다에서 형이 잠깐 바다 좀 봐 이렇게 했을 때 있을 캐릭터가 아니니까 네. 형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빠 얘기를 했었을 때는 같이 잠깐이라도 바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자기 부모님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함축적인 대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 하나를 연관돼서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볼게요. 이 캐논볼엔 두 가정이 나오잖아요. 연정도 그렇고 현우도 그렇고 그 집에 아버지가 부재하죠. 그죠? 그리고 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가 사실 많이 없어서 아버지가 뭐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잠깐 어디 나가 계신 건지 아니면 등장만 안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엄마가 되게 가사일이나 여러 가지 생계를 뿌리시는 게 대사로서 느껴지고 아버지의 어떤 부재가 있다라는 게 완벽하게 방점이 찍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런 마지막에 이런 대사들이 좀 의미 있게 나름대로 관객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두 가정의 아버지의 어떤 부재를 통해서 감독님이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엄마들이 애쓰는 집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두 집 모두. 근데 어떻게 보면 각 집에 또 본의 아니게 장남들이 모든 분란을 다 일으키잖아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두 인물이 서로한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좀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하지 않고 최대한 이 두 인물이 가장 그 언덕 끝에서 만날 수 있게끔 너무 작지만 이렇게 관객분들 와주셔서 이렇게 무대 인사까지 끝까지 관람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계속 극장에서 상영하니까 주변에도 많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디 토크 끝까지 자리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상영 일정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주변에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캐논볼이 좀 이 각자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이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뭘 미워하면서 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조금은 마음에 남아서 영화가 조금 기억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마스크 쓰고 이 작은 공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아는데 이렇게 오래까지 남아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가 17년도 그때 찍었는데 좀 늦게 개봉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 오늘 너무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많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빈자리가 없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로 인해서 조금 더 문화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좀 가능하다면 한 분 한 분 목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진행하면서 들었고요.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된 거 저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면서 또 열심히 정진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담당 배우님 답변하시며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 내서 극장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좋은 입소문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모두 안전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하고 좀 추첨할까요? 네, 다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은품이 추첨을 통해서 있다고 해요. 네. 저희가 이 자석 번호로 추첨을 해서 저희가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보았는데요. 사인 포스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자석에 와주신 B20, B18번 뽑겠습니다. 2명씩. 네. 호명 당하신 좌석에 앉아 계신 분은 나가시면서 포스터를 받아가시면. 네. 저는 K19, G19 하겠습니다. E13, D12번 네, 저는 D16번, D14번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두고 이런 걸 선택한다는 게 참 부담이 되네요. 네, 하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K13, K11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